자, 중단원 마무리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배속이 필요한 학생은 각자 속도에 맞게 조절해서 듣기 바랍니다. 1번 먼저 풀어볼까요?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게 기울기가 m이고 진하는 한 점이 a, b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에 x-a 더하기 b 이렇게 세울 수 있음을 배웠어요. 맞죠? 그러면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3에 지나는 한 점을 이용하여 더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하면 -3x에 -12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3x -12 됩니다. 그래서 답이 y는 -3x -12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2번은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찾을 건데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네요. x축, y축 그림을 그려봤을 때 x축에 평행하기 위해서는 y의 변화량은 없는 상태로 x만 변화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기울기는 x는 변화하지만 y의 변화량이 0이 되면서 기울기가 0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y는 기울기가 없는 상태로 -6에 더하기 1이 되어서 y는 1이 됩니다. 또는 기울기를 구하지 않고 그림으로만 해석을 하면 x축에 평행한 채로 6,1을 지나려면 이 직선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y는 1, 이게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게 됩니다. 다음 2번 풀어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직선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먼저 풀어보자면 기울기를 먼저 구해봅니다.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구해보면 -4분의 4가 되네요. 그럼 기울기가 -1이고 지나는 한 점은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었죠. 그럼 기울기가 -1이고 지나는 한 점이 a라고 하면 -x 더하기 8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맞나요? 다음 두 번째 요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울기가 x가 2만큼 증가할 때 y가 8만큼 증가했으므로 기울기는 4가 되고 지나는 한 점을 이번에는 b를 넣어 보겠습니다. 기울기 적고 지나는 한 점을 4,7을 이용해서 적어주면 y는 4x에 -16 더하기 7이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y는 4x에 답이 y는 4x 9가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먼저 구해볼게요. x가 3만큼 증가할 때 y가 -3만큼 증가했으므로 기울기는 -1이 되고요. 그래서 공식을 써서 -1,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되게 되고 답이 y는 -x에 -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똑같이 기울기를 먼저 구해봅니다. 기울기는 지금 x의 변화량이 없어요. 맞나요? 그럼 기울기를 구하지 말고 그림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x축, y축 원점을 그려놓고 -5,3을 찍어보고 -5,9를 찍어봅니다. 그러면 두 점만 있으면 직선이 완성되게 되는데 이 두 점을 이었을 때는 x가 항상 -5인 직선이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y축에 평행한 x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는 쌤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줬던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3x 더하기 4y 더하기 2는 0. 얘랑 평행한 직선은
3x 더하기 4y 더하기 2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얘랑 평행한 채로 일치하지 않는 형태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식은 3x 더하기 4y 더하기 k는 0의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쌤이랑 같이 알아낸 방법으로 이렇게 둘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로 서로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3x 더하기 4y 더하기 k는 0이라고 둘 수가 있고, 얘가 이 ax-2y 더하기 1과 같아지도록 개수를 비교를 할 겁니다. 얘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요 식을 별이라고 했을 때 요 별표식에 얼마를 곱해야 요 식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가 나오게요? 맞아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ax에 더하기 4y 마이너스 2는 0이 되어서 지금 4y가 개수가 똑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3이 마이너스 2a라는 뜻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됐죠? 그럼 a 값을 정하시오 했으니까 여기서 끝.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문제는 방금 했던 게 1번 문제 풀이고, 서로 수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3x 더하기 4y 더하기 2는 0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4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의 형태로 만든 후에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에 마이너스 2 하기로 했었죠. 이렇게. 그러면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4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y는 3분의 4에 x 마이너스 뭐시기 이렇게 식이 나올 것인데, 양변에 3을 곱하면 3y는 4x에 뒤에 상수항이 나오게 될 것이고, 얘를 이렇게 이항하면 4x 마이너스 3y 더하기 상수항은 0이 될 거예요. 이거를 쌤이랑 수업 시간에도 했었는데 3x 더하기 4y 더하기 2는 0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앞에 개수를 바꾼 후에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뒤에 k는 0,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두기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다들 기억하나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 ax-2y는 0, 이 식을 별표라고 했을 때 별표에다가 얼마를 곱하기 해야지 이 위의 식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맞죠? 3분의 2를 곱하면 저기 개수가 y의 개수가 마이너스 2y가 될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곱해 볼게요. 3분의 2를 양변에 곱하면 3분의 8x에 마이너스 2y 더하기 3분의 2k는 0이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이 별표식과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a는 3분의 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1번의 답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2번의 답이 3분의 8입니다. 넘어갈게요.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점 3,2와 직선 5x-12y 더하기 10은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배웠죠, 수업 시간에. 그러면 그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리를 쌤이 영어로 하면 distance라서 요 앞에 약자 d를 떼서 여기 d라고 적는다고 했었죠. 자, 공식을 이용해서 적어보겠습니다. 5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의 제곱 분의 3,2와의 거리니까 3에 5를 곱하고 2에 마이너스 12 곱하고 뒤에 상수항인 10을 적어주고요. 계산하면 15 마이너스 24 더하기 10이니까 분자는 1이 될 거고 분모는
25 더하기 144니까 분모는 루트 안에 169가 되어서 13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적용하면 답은 13분의 1이 나와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5번. 점 A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직선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이 직선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2번 문제 풀 때 했었는데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돼요. 맞나요? 자, 기울기는 x가 마이너스 6만큼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4만큼 증가한 것이므로 기울기는 3분의 2가 됩니다. 기울기가 3분의 2이면서 지나는 한 점인 b를 이용해주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8n 더하기 3분의 24로 미리 통분을 하면 계산을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럼 3분의 2x에 3분의 16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해놓았고, 지금 이 점 A라는 것은 이 직선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는 식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하면 a 더하기 2는 3분의 2a 더하기 3분의 16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양변에 3을 곱하기 해줄게요. 지금 분모에 3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3을 곱하면 3a 더하기 6은 2a 더하기 16이 될 것이고, 동료원끼리 이항해서 계산해주면 a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끝! 답이 a는 10. 6번 문제 풀어볼게요. 6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이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알려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도형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x축이랑 y축이랑 원점 딱 그려놓고 이 직선을 이 좌표평면에다가 그려야 돼요. 근데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두 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쌤이 수업 시간에 두 점의 기준을 x절편이랑 y절편으로 하면 편하다 이야기했었죠. 그럼 x절편, y절편을 구해봅시다. x절편은 y가 0이 될 때의 x좌표를 말하는 거 맞죠? 그러면 y에다가 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3x-3k는 0이 될 것이고, 그때 x값은 k가 됩니다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다가 요 k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k는 여기에다가 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수 k라고 했으니까 x축 기준으로 0보다 큰 쪽에 있겠죠. 그래서 k, 0을 여기다가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절편은 x가 0이 되는 값이니까 요 x에다가 0을 넣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3k는 0이 되는 것이고,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y절편이 되는 것이므로 0,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점을 찾았기 때문에 직선이 유일하게 결정될 것이고, 요 직선은 3x-ky-3k는 0이 되는 것이다. 맞나요? 그래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은 바로 얘가 됩니다요. 맞죠? 그러면 얘 삼각형이네.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되겠네요. 밑변의 길이가 k이고 높이가 3이므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했을 때 15가 나오는 것이며, 양변에 2분의 3k는 15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양변에 3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양변에 2를 곱해서 k는 10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k는 10.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번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했기 때문에 먼저 요 앞에 있는 내용을 풀어야 됩니다. 요 조건을 이용하려면 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x, y라는 교점은
요 직선 위에도 있고 요 직선 위에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립 방정식을 세워서 식을 해결을 할 거예요. 자,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와 y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가간법, 대입법을 이용해 볼게요. 자, 먼저 가간법을 이용하면요. 요 위에 있는 식을 1번, 밑에 있는 식을 2번이라고 하면 1번식이랑 2번식을 더하거나 빼면 사라지는 미지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수가 다 다르니까. 그럼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서 x 또는 y를 소거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1번식에다가 양변에 1을 곱하기 해서 2x-4y 더하기 4는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번식을 밑에다가 적어서 두 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5y 더하기 10은 0이 되겠죠? 그럼 이때 y 값은 2가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y가 2일 때 x 값을 다시 찾아주면 됩니다. 1번식에서 x는 2y 빼기 2임을 알 수 있어요. 맞죠?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우변으로 이항해가지고 x는 2y 빼기 2를 만들 수 있고 아까 전에 y가 2임을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2를 대입해서 4 빼기 2는 2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2,2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요까지 하면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나는 한 점을 알아낸 거예요. 쌤이 수업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구성 요소 두 가지를 학습지 빈칸으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지나는 한 점이었고 두 번째가 기울기였어요. 기억나나요? 그럼 지나는 한 점을 2,2로 구해놓았고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기울기는 얘와 평행하다는 조건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를 찾아볼게요. 9x는 3y는 9x 더하기 1이 되므로 양변에 3으로 나누면 3x 더하기 3분의 1이 되고요. 우리는 두 직선이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배웠어요. 맞죠? 두 직선의 평행 조건에서. 그럼 기울기가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3이 됩니다. 기울기가 3이면서 지나는 한 점이 2,2이므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3의 x-2 더하기 2 이렇게 구할 수 있고 3x-6 더하기 2가 되고 그래서 y는 3x-4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방법 말고도 뒷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직선 9x-3y는 0과 평행하다면 9x-3y 더하기 1이 이렇게 있을 때 9x-3y 더하기 1은 0이 이렇게 있을 때 얘와 평행하면서 일치하지 않으려면 이 위에 있거나 이 밑에 있거나 이런 형태로 주어진 직선과 y절편 정도만 다릅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9x-3y 더하기 k는 0으로 둘 수 있어요. 맞죠? 이렇게 두면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k 값을 여기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9, 2, 18에 여기 2,1을 대입하면 9, 2, 18에 3, 2, 6에 더하기 k는 0이 되니까 k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2를 k 값에 넣어주면 9x-3y-12는 0이 되므로 양변에 3으로 나누어서 3x-y-4는 0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 전에 구했던 기울기를 직접 찾아서 지나는 한 점을 끼워 넣었던 요 식이랑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K를 가져와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8번 설명해 볼게요. 직선 3K 더하기 2X-Y 더하기 2는 0과 1,0을 지나는 직선이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8번부터 풀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직선 3k 더하기 2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과 점 1,0을 지나는 직선이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실수 k 값을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1,0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이 y축에서 요 앞에 나와 있는 직선과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1,0을 지나는 직선이 y축에서 어떠한 직선과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림이 요렇게 또는 요렇게 되어서 어떠한 직선이 오면 한 가지 예시만 그려볼게요. 1,0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얘가 요 직선과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나요.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 1,0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과 요 앞에 있는 직선의 y절편이 같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직선의 식을 y절편을 구해봐야 하는데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에 0을 집어넣으면 y절편은 2가 되게 됩니다. 맞나요? 그럼 우리가 그림을 잘못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림을 요거 말고 아까처럼 1,0을 지나는 직선을 요렇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나도록 그림을 다시 이렇게 조정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림을 요렇게 그려보면 됩니다. 자, y절편이 2니까 여기 길이가 여기 좌표가 2가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1,0을 지나는 직선은 0,2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두 점을 알잖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분의 2가 될 것이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면서 지나는 한 점이 0,2로 사용해주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직으로 만난다는 조건을 이제 또 사용을 해야 돼요. 수직으로 만나니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는 기울기에 주목해서 두 직선의 수직 조건을 사용합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2분의 1이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쟤를 y는의 형태로 붙여서 3k 더하기 2x 더하기 2의 형태로 보면 요 앞에 있는 3k 더하기 2가 기울기가 될 것이고 얘가 2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3k는 2분의 1에서 2를 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k는 양변의 3을 나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9번을 풀어볼게요. 9번 문제는 뭐였냐면 점 1,1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2는 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점 O와 이 직선 사이에 거리를 알려줬어요. 거리가 5분의 루트 10이랍니다. 이때 AB의 값을 물어봤어요. 단 AB는 실수고. 자, 요거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맨 처음에는 이 점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을 xy 자리에 대입을 하면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어요. 맞나요? 요 조건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원점 O와 직선 사이 거리를 줬어요. 쌤이 항상 미지수가 A, B 두 개가 있으면 조건도 두 개가 나와야 문제를 풀 수 있다 했죠. 지금 조건 한 개를 이용해서 식 하나를 찾았으니까 조건 하나 더 이용해서 식 하나를 더 찾아야 됩니다. 그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지금 알려준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찾을 거예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배웠죠. 자, 지금 원점 0,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2는
0 사이의 거리 distance d가 5분의 루트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2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2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주면 10은 루트 10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양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변을 루트 10으로 나누어 주면 루트 10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위에서 구해놓은 요거를 얘랑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요 옆에다가 좀 적을게요.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b제곱 자리에다가 대신에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에 10 이렇게 적고요. 전개해서 2a 제곱에 4a 더하기 4 빼기 10은 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눌 거예요. 양변을 2로 나누면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은 0이 될 것이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a 더하기 3에 a 빼기 1이 됩니다. 따라서 a는 1 또는 a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이때 b의 값은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3인 것이고 a가 마이너스 3이면 b의 값은 1이 됩니다. 따라서 a,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지금 a 값이 1이나 a 값이 마이너스 3이나 b의 값에 따라서 a, b의 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10번 풀어볼게요. 자, 10번은 4x-3y는 0에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에서의 거리가 2인 직선을 y절편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직선을 찾아야 돼요. 자, 수업 시간에도 했는데 4x-3y는 0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x축, y축 원점을 지나면서 4x-3y는 0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에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은 채로 y절편이 달라야 돼요. 맞나요? 자, 그래서 기울기를 결정하는 앞부분은 그대로 둔 채로 요 4x-3y는 0에 평행한 직선을 4x-3y 더하기 k는 0으로 둘 수 있다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요. 기억나나요?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두고 지금 이 k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k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 맞아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1,-1에서의 거리가 2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리 distance는 루트에 16 더하기 9에다가 4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에 더하기 k가 될 것이고 얘가 2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분의 4 더하기 3 더하기 k 절대값은 2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k 더하기 7의 절대값이 10이 되는 것이고 k 더하기 7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므로 k 값은 10에서 7을 뺀 값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0에서 7을 뺀 값이 되어서 k는 3 또는 마이너스 17이 됩니다. 그러면 k 값이 만약에 3이라면 쌤이 항상 답이 두 가지가 나왔을 때는 단 d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단 d. 단 d에 지금 y절편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k가 3이면 구하고자 하는 직방은 4x-3y 더하기 3은 0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의 y절편은 x값이 0일 때의 y값이니까 y절편 구해보면 1 나옵니다. 양수 맞죠? 그럼 답은 y는 1이다. 단정 지으면 안 되고 아직까지는 k가 마이너스 17일 때도 봐야 됩니다. k가 마이너스 17이라면 4x-3y 마이너스 17은 0인데 이때 y절편을 구해보면 x가 0일 때 y값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7이 나와요. 그러면 y절편이 양수이다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요? 그럼 얘는 아닌 것. 따라서 답이
y절편이 1인 것.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도 풀어볼게요. AD와 BC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라고 했는데 AD와 BC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이 거리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문제 풀 때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 심화로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것을 문제 풀 때 하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했듯이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없고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냐면 직선에서 임의의 한 점을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문제를 바꾸어서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문제를 바꾸어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일단 누구인지를 알아내야 되겠어요. A하고 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맞죠?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1,0과 0,3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가 1 증가할 때 y가 3 증가했으므로 기울기는 3이고요. 지나는 한 점은 a를 가지고 와서 적어주면 x 더하기 1이 됩니다. 따라서 3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BC도 마찬가지로 구해볼 텐데 BC는요. 지나는 한 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BC의 직선의 방정식은 구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래서 지나는 한 점을 5,0으로 선택을 한 후에 5,0에서 3x-3까지의 거리를 수직으로 재주면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y는 3x 더하기 3과 5,0 사이의 거리를 구해줄게요. 그것이 바로 AD와 BC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y는 뭐시기가 아니라 3x-y 더하기 3은 0의 형태로 바꾸어 주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리 공식을 쓰면 9 더하기 1분의 3, 5, 15 다음에 상수항을 가지고 와서 루트 10분의 18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0분의 18 루트 10이며 약분해주면 5분의 9 루트 10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2번 문제고 문제 읽어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6개의 점으로 이어진 도형인 얘의 넓이를 지금 2등분 한다고 했걸랑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 점에 주목을 하겠습니다. 요 점이랑 여러분이 여기 좌표를 구하게 되면 이미 원점을 지나는 직선임을 알기 때문에 0,0과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A, B라고 일단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A분의 B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A가 누군데 B가 누군데 찾으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B이고 A는 나와 있네요. A가 그럼 바로 2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2분의 B고 B 값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넓이를 2등분 한다고 했어요. 넓이를 찾아보겠어요. 자, 지금 2등분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의 넓이와 나머지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것인데 보면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두 개의 삼각형으로 넓이를 2등분하고 있기 때문에 1과 2의 넓이가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남은 부분을 색칠해보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요.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의 길이가 4 빼기 b인 이 직사각형이랑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의 길이가 1인 이 직사각형은 넓이가 같게 되고 그러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4 빼기 b가 1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동으로 b가 3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이 2분의 3이 되겠어요. 끝! 자, 기어미들 13번 풀어볼게요. 지금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일직선으로 뻗은 해안선에 A 지점에 부두가 있고 부두로부터 6km 떨어진 지점에 수직으로 3km 떨어진 지점에 등대가 있다. 등대와 배 사이의 최단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배는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등대는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등대랑 배 사이의 최단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직 사이의 거리, 얘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점이라기에는 좌표가 없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좌표를 X축, Y축, 원점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좌표 평면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등대가 지금 0,3이라는 좌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해주면 편합니다. 자, 0,3이라는 등대가 있을 때, 등대의 좌표가 있을 때 이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려면 또 이번에는 이 직선을 구해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수업 시간에 했는데 뭐게? 기울기랑 또 있어요. 지나는 한 점. 그럼 기울기를 먼저 구해볼게요. 기울기는요, 여러분들이 60도라는 것에서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자, 어떠한 직선이 있을 때 쌤이 원점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어요. 원점을 기준으로 60도를 이루고 있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이 x좌표가 1일 때는 이 y좌표가 누군지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게요? 여러분이 탄젠트 삼각비를 배웠으니까 탄젠트 60도는 1분의 얘의 값을 x라고 하면 1분의 x라고 하면 높이인데 깔릴 수 있으니까 1분의 t라고 할게요. 1분의 t는 탄젠트 60도는 여러분이 루트 3임을 배웠으므로 t는 루트 3이 돼요. 맞나요? 그래서 t 값이 루트 3이니까 지나는 한 점이 1, 루트 3이고 원점도 지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1분의 루트 3이 되어서 루트 3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X축과 이루는 각도가 60도가 되면 기울기가 루트 3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원점을 지나지 않더라도 얘와 평행하기만 하면 기울기는 루트 3인 건데 얘와 평행하다면 항상 X축과 이루는 각도는 동의각이니까 60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루트 3이 되는 거 맞나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직선이 일단 기울기가 루트 3이고 지나는 한 점을 찾아보세요. 맞아요. 마이너스 6,0 맞나요? 여기 A가 원점으로부터 6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6,0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네. 기울기가 루트 3이면서 지나는 한 점이 마이너스 6,0이니까 그래서 y는 루트 3x 더하기 6루트 3이라 둘 수 있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할 때는 쌤이 y는 뭐시기로 두면 안 된다고 했죠. 공식 써야 되니까 루트 3x 마이너스 y 더하기 6루트 3은 0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지나는 밖에 있는 0,3과의 거리 구해볼게요. 디스턴스 d는 루트 3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6루트 3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4니까 2분의 6루트 3 빼기 3이 되겠어요. 쌤이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지? 여기 절대값이 있을 때 6루트 3이 더 3보다 크니까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는 거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분의 6루트 3 빼기 3이 됩니다.